안녕하세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디벨로퍼 서클 5번째 웨비나 시리즈로 오늘은 데브레일,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줄여서 데브레일이라고 하죠. 그 데브레일 관련 직원분들의 다양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참여하신 네 분의 게스트 패널 분들이 계시고요. 이 네 분의 게스트 패널 소개를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의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의 테크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라인에서는 다양한 개발자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어서 또 다양한 그 라인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프로덕트를 이제 에반젤라이즈 하기도 알리는 일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개발 생태계와 함께 같이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채용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미드업, 스폰싱, 그런 블로그, 유튜브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봅시다. 자, 혜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에서 디벨로퍼 프로그램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손혜인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디벨로퍼 프로그램 마케팅 일은 AI 에코시스템을 확장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로 AI 딥러닝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나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의 AI 실습 교육들을 큐레이팅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팅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스타트업들이 AI 관련한 기술 지원이나 해외 마켓 진출을 도와주면서 이제 한국의 다양한 AI 에코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은홍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에서 디벨로퍼 앤 유니버시티 릴레이션즈를 맡고 있는 조은옥입니다. 저는 개발자를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개발자와 기업 그리고 대학교에 IBM의 기술을 알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직접 뵙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그룹, 유튜브 이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여러분과의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혜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스타트업 및 개발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혜진입니다. 페이스북 플랫폼 프로덕트 또는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이제 개발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로 이제 페이스북 엑셀러레이터 서울이라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벨로퍼 서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페이스북 플랫폼 프로덕트와 관련된 이제 특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벨로퍼 서클은 뭐 글로벌리 저희가 200여 개 지역에서 이제 뭐 한 30만 명 이상의 멤버들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서울 리드들 지금 리드 해주시는 이제 영랑님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리 400명의 리드들과 400명 이상의 이제 리드들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메인 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런 리드분들이 이런 서클을 자발적으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네 분 패널 분들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 디벨로퍼 서클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리드로서. 다른 리드분 총 5명 분들과 같이 총 6명이서 같이 하고 있고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고 있고, 역시 디벨로퍼 릴레이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모신 네 분의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자 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오늘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하고자 했고요. 좀 이제 저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디벨로퍼 릴레이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국내에. 그런데 다 초청하지 못했고 급하게 이렇게 요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는 먼저 지인분들께 급하게 막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게스트 패널 분들께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무엇이 진짜 디벨로퍼 릴레이션인가?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서 저는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전에 잠깐 오늘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가지고서 지금 디벨로퍼 서클에 페이스북 라이브 채널로 해가지고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꼭 남겨주시고, 제가 패널분들께서 사전에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은 각 패널 분들이 한 분씩 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께 뭐 조그만한 기념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라이브 지금 채널에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주제 개발자가 만나는 데브렐 관련 직원의 다양한 삶의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디벨로퍼 릴레이션 데브릴일까? 라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회사 일도 그렇고 디벨로퍼 서클 이제 페이스북 데브시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요.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HR의 확장 영역이다. HR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할 때 개발자 채용이 있어서 데브렐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의 마케팅을 알릴 때 PR 대신에 또 이제 개발자를 위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등등 회사별로 조금씩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에서 일하시는 이 네 분 패널 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제일 좋으실까요? 혹시 네 분 패널 중에서 먼저 답하실 분 계신가요? 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도 뮤트를 안 와, 꺼서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민호님. 이게 이런 거는 손 들지 않고 이제 뮤트를 딱 끄면 제가 말하겠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데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저도 유튜브를 데브릴레이션 컨퍼런스를 매년 하는 그 후피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글로벌 행사들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행사도 하고 저도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나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말씀하신 HR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슬라이드를 어떻게 이쁘게 만드는가부터 해가지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어떻게 침투하는가, 그거를 매출로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퍼널을 어떻게 빌드해가지고 관리하는가, 그런 굉장히 회사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전에 솔루션 엔지니어였는데 그런 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랑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그게 스폰싱이 됐더라도 약간 그 리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퍼널의 그 윗부분을 담당하면서도 개발자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들은 약간 느낌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후드티를 입고 다니면 조금 더 친근하게 본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으로서 데브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처음에 시작은 디벨로퍼 릴레이션은 개발자 프로덕트를 당연히 만들어가지고 개발자 팬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세일즈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벨로퍼 프로덕트도 중요하지만 개발자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좀 이제 기여하겠다는 어느 정도 큰 회사로서의 그런 그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그런 기여할 수 있는 스폰싱 같은 것들을 할 때도 꼭 이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돼야 되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정도 됐으면 커뮤니티에 이제 기여할 정도가 됐으니까 스폰싱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좀 약간 버즈워드 같기도 하지만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은홍님 손 이야기. 드셨네요. 네. 네. 저도 이제 민호님이 되게 많은 활동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저희 팀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일을 하면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개발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나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유저를 확보하는 개발자 마케팅, 그리고 기업의 어떤 혁신적인 이미지 같은 걸 전달을 하는 브랜딩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더 이렇게 기여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에코시스템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춰서 IBM 클라우드 상의 기술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 유저를 확보하는 개발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류로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을 정말 잘 알아서 이 프로덕트나 혹은 기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우리의 유저로 끌어들이는 테크적인 측면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행사를 열고 개발자에 대한 어떤 톤의 매너를 이해하는 마케팅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두 포지션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가 사실 굉장히 데브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에도 기여를 한다거나 그 오픈소스가 이제 우리 회사와 관계가 있는 것 혹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어떤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우리 회사 혹은 다른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팬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은홍님 말씀하신 그 데브렐의 역할이 뭐 테크 쪽 백단의 작업들 그리고 마케팅, 에코시스템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엔비디아 내에서는 제 역할이 데브렐 역할은 아니거든요. 저희 엔비디아에서는 데브렐이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백단의 작업들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이제 좀 더 워크플로우 설계나 적용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에 그 엔비디아의 GPU와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 전략을 짜는 팀을 데브렐 팀이라고 엔비디아에서는 하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마케팅이랑 그다음에 그 뒤에 에코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 저희 쪽은 좀 AI에 좀 포커싱해서 뭐 한국의 개발자분들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SDK들을 쓸 수 있도록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어떤 개발자들이 이런 걸 필요할까라는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들, 에코시스템들이 건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이나 아니면 에코시스템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다른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되게 배울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시간이네요. 일단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좀 생태계를 통해서 같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페이스북도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자들이 스스로 형성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시작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 그 에코시스템 자체를 서포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발자 생태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뭐 혁신이나 원동력이 당연히 이제 우리 뭐 넓게는 이제 사회를 이끌어 나간 혁신 뭐 이런 원동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적인 그런 이제 커뮤니티 자체 뭐 HR이나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커뮤니티가 이제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 프로덕트나 그런 저희 뭐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좀 더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서로 얻어가는 것 이제 그거를 좀 더 가장 키 포인트로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페이스북이 현재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나 퓨처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관련된 이제 지속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또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페이스북이 성장하는 방향이다라고 정도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마케팅이나 뭐 그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HR적인 측면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에 뭐 정말 엔지니어 이런 방향보다는 이분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본인들의 커리어를 쌓아서 좀 더 다른 좋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준다라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에코시스템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뭐 트레이닝 같은 것도 그냥 뭐 다른 페이스북이랑 뭐 100%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트레이닝이나 뭐 스컬러십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프로덕트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챌린지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 한 분씩 이렇게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사전에 간단하게 논의했을 때 이 하나의 질문에 30분이 소요될 거다 했는데 15분밖에 안 됐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15분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야기를 여러 가지 쭉 들어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부분은 첫 번째, 개발자 생태계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디벨로퍼 개발자 커뮤니티의 어떤 성장, 세 번째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어떤 행사에 대한 후원, 네 번째는 회사에서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 한다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꼭지를 잡았는데 혹시 여기서 더 추가로 공유해 주실 분이 계실지요? 아까 민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님 쪽에 그런 라인 쪽에서는 HR이나 좋은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네, 그냥 저희 쪽은 약간 좀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라인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상 한국에서 많이 이제 시작이 된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돼가지고 개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개발센터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편이에요. 한국에서 라인을 안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라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정도 다 아시지만 그래서 하지만 개발자는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라인 정도면은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채용팀이 하는 활동 뭐 정말 이제 다양한 채용 활동 있잖아요. 뭐 알리고 이렇게 뭐 연락하고 이런 일 말고 조금 더 브랜딩 관점에서 라인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좀 스텝 조직 같은 거다 보니까 이제 C레벨과 많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제 기술 생태계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브랜딩을 정말 짧은 관점, 이게 생각보다 또 작은 돈이 드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스폰싱을 하고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생태계에 기여하고 그런 브랜딩을 꾸준히 나가는 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런 문화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부 개발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리텐션도 좀 높아지고 그런 전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 회사쯤에는 기술 전략 팀이었거든요. 아니면은 또 기술 총괄 이런 팀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이름은 안 쓰니까 그런 팀에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개발자들을 케어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 기술 공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또 알려가지고 하는 그런 기여 활동도 하는 전체적인 그런 활동들이 채용 활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채용에 도움이 되는 그 큰 그림에서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굳이 회사 이름을 따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타사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제 많이 그 정도 여유가 생겼고 정말 다이렉트 채용 활동 말고 이런 기술 공유 활동과 사내 개발자들의 기술 공유 문화들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팀들을 또 데브릴레이션이라고 이름 지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뭐 잠깐 회사 일이긴 하지만은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디벨로퍼 커뮤니티에서 많이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활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아무래도 어떤 채용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 활발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기술 공유를 딥다이브하게 많이 공유하는 쪽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많은 커뮤니티 분들께 얼마나 더 이제 영향력 있는 어떤 좋은 발표를 잘 공유 주셨나라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HR도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혜인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케팅 쪽으로 회사 일을 좀 더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디벨로퍼 마케팅과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뭔가 각고도 다른 것 같은데 혹시 혜인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부분에서 디벨로퍼 마케팅과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각고 다른지 의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저희가 만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더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또 쓰면서 또 공유를 오픈소스화 시키고 더 많이 공유를 하면서 또 계속 개발이 되는 게 사실 이 AI 쪽이나 이 개발자들의 생태계는 그 서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나 우리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들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개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온 예를 들어 자율주행 관련한 SDK를 그냥 전혀 상관없는 개발자들에게 하면 서로가 이쪽은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 않을 거고 저희는 또 그만큼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도 어떤 개발에 어떤 분들이 어떤 도메인을 하고 있고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이제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적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디벨로퍼 마케팅이라는 일과 디벨로퍼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다른 단어지만 굉장히 엮여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은홍님. 네. 저는 이제 경영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또 홍보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퍼블릭 릴레이션즈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개발자인데 개발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혜인님 이야기에서 조금 덧붙여 보자면은 마케팅은 기업 입장에서 나의 고객이 될 잠재 고객 혹은 지금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중단기적인 그런 목표에 관련된 것 같고요. 릴레이션즈는 좀 더 포괄적으로 나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물론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니까 디벨로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과 함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좋은 릴레이션즈를 만들어가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의 어떤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컨퍼런스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거를 연다거나 아니면 개발자 행사에 후원을 해서 거기에 부스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덕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저가 돼주세요. 혹은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수반되는 것 같고 릴레이션즈는 조금 더 많이 광범위하게 이런 좀 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혜진님께서도 뭔가 장학금이나 어떤 지원 같은 게 또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릴레이션즈, 나의 고객은 아니지만 나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혹은 우리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육성해서 나중에 먼 미래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윈윈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프로그램 같아서 마케팅과 릴레이션즈는 좀 이런 중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붙여봤어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각각 회사에서 이런 디벨로퍼 마케팅이나 디벨로퍼 릴레이션십 관련해서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 데브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2016년에 이 엔비디아에 조인했을 때만 해도 좀 낯선 워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예전부터 했는지 어떤 분위기로 좀 문화가 만들어졌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옛날부터 기술총괄 기술전략팀은 있었거든요. 약간 거기서 그런 일을 또 거의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2011년쯤에 이제 KTH에서 기술전략팀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정말 컨퍼런스하고 커뮤니티하고 블로그하고 막 그랬고, 그리고 제 지금 라인 바로 직전에 램에서도 마케팅 팀이었어요. 팀 이름이. 기술 회사인데 마케팅 팀인 거죠. 거기서 한 일이 솔직히 저 지금 팀 이름만 바뀌었지만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아까 제가 버즈워드라는 단어도 잠깐 썼지만 좀 약간 그런 것들을 다 묶는 하나의 언어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약간 국내 회사, 외국계 회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계 회사는 그 목적이 조금 더 명확하잖아요. 한국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시장 안에서의 정말 끝에는 세일즈가 있겠지만 그 앞단에서는 정말 팬을 만들어 나가는 개발자 팬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들을 해나가는 것 같고 국내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도 국내 회사라고 보고요.
봤을 때 좀 정말 채용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뒤에는 역시 뭐 궁극적으로는 막 뭐 레비뉴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네, 다양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술 총괄이었다가 이제는 좀 이쁜 이름이 붙은 거죠. 저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건 기술적인 그런 서포트 어프로치 하는 건 이제 예전부터 계속 운영이 돼 왔었고 약간 이게 프로그램화 돼서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제 생긴 지가 뭐 최근 들어서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좀 더 이제 스타트업 중심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한 5, 6년 정도 이제 전부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디벨로퍼 서클이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한 거는 저희는 한 2017년 이제 2017년 F8에서 이제 마크 zuckerberg가 이제 어나운서 하면서 그때 좀 더 저희가 이렇게 좀 힘을 동력을 조금 집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서울 커뮤니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 방식으로 커뮤니티 빌딩으로 좀 더 어프로치가 좀 더 소프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잠깐 MS의 깨알 같은 홍보자면은 MS는 MVP 프로그램이 25년 이상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MVP 팀은 아니에요. MVP는 뭐 여러 진짜 가지 오래됐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데브릴이었나요? 그 팀 이름이?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데브렐이라는 이름은 저희도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브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다른 회사 비슷한 시기쯤에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지금 댓글로 해가지고 질문들이 사실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은 KPI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데브렐의 KPI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짧게 이야기 가능하시다면 간단하게 이야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조용한 이때 네. 은홍님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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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I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거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주로 이제 많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기술 유저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가 사실 이제 회사에선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기술 유저를 많이 확보했다라는 게 저희 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팀들 혹은 영업 세일즈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 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이제 우리의 기술 유저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의 지표가 과연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이거를 다 달성한 거냐라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팀과 다른 팀들과 같이 이렇게 콜라보하고 협업을 함으로써 그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하고 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지표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디벨로퍼 릴레이션즈가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분야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민호님도 아까 다양한 유튜브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찾아보면서 봤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팀을 만드는 목적과 어떤 지표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팀이 굉장히 많이 휘둘릴 수 있다.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건.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개발자 마케팅이다, 브랜딩이다, 뭐 채용이다, HR이다, 뭐 이코시스템이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이제 조금 더 포커스하고 싶은 그런 지표들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은 이리저리 다양한 부서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팀빌딩에 대한 팁을 적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표를 하나 정하긴 했지만 그 지표가 온전히 저희들이 다 잘했다고 해서 이거 우리만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렇지만 어떤 지표는 하나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협업을 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함이 있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B2C도 있지만 거의 타겟이 개발자분들인지 굉장히 오랜 역사, 거의 마켓의 시장의 타겟이 개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희는 오랫동안 이 마켓이나 이제 개발자들에 위해서 이렇게 디벨롭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제 운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아예 디벨로퍼 마케팅 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KPI라고 하면 KPI인데 이제 어떻게 트래킹을 하나 보면
실제로 각각 저희는 개발자들의 이제 타겟이나 이제 뭐 이런 도메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 항상 연구하고 하는 게 각각 아까 은홍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유입돼서 우리 거를 썼냐도 트래킹을 하지만, 이제 그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하다가 뭐 그 중에서도 뭐 비전 쪽을 하는 팀, 그래서 이런 얼만큼 많은 SDK들이 또 다운이 되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저희는 뭐 KPI나 이런 것들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희가 하고 있는 AI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개발자들이 얼만큼 많이 유입돼서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좀 목표점으로 잡고 좀 트래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2018년에 AWS의 윤성수 님이 How to Measure Developer Relation AP Metrics라는 그런 발표를 하나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매저하기 힘들다, 측정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긴 한데, 원래 마케팅이 그렇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예를 들면 TV 광고를 수십억을 했으면 TV 광고의 효과는 나중에 3년 있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알기 힘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데빌레이션이 아까도 마케팅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마케팅적인 액티비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굉장히 힘든 면이 많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측정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저 굉장히 저희 팀원들도 굉장히 디모티베이트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라인 디벨로퍼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원들이 계세요. 저희 안에는 오픈소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픈소스 매니저 또 저희 안에 계시고요. 사내 교육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행사나 스폰싱이나 블로그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정말 마케팅에서 쓰는 그런 측정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블로그, 행사 참여 인원,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붙일 수 있는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구글 애널리틱스가 됐든, 라인 애널리틱스가 됐든, SEM 러시가 됐든, 뭐 퍼널 빌딩이 됐든, 메일침프가 됐든, 그런 다양한 마케팅 도구에서 나오는 매트릭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들의 활동의 트래킹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행사를 하면 참여 인원부터 해가지고, 혹시 그러다가 그런 것들도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채용팀에서 뭐 아니면 SDK 팀에서 너네 블로그를 보고 채용에 어플라이 했다더라, 아니면 SDK에 빌드가 갑자기 늘어났다더라, 이런 글들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들리긴 하지만 솔직히 그걸 매트릭으로 잡기는 힘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만 해놓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특정 프로덕트 어답션은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그런 방향의 이제 그런 데벨 릴레이션 프로그램, 디벨로퍼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 플랫폼 안에서, 저희 디벨로퍼 서클 그룹 안에서 많이 놀아주시고 많이 액티브 해주시는 것이 저희 KPI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놀아주시고 많이 이제 활동해주시고, 이제 다양한 뭐 액티비티 같은 거 이제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이제 하나로 보는 게, 그럼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본인들이 커리어 성장을 이루었는지, 본인들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디벨로퍼 커뮤니티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네. 저 네. 질문하고 싶어요, 혜진님께. 네. 그렇게 뭔가 커뮤니티나 여기에 우리와 함께해서 즐겁게 놀고 같이 성장해요라는 거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디벨로퍼 릴레이션즈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기업의 어떤 중요한 뭐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윗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KPI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라고 이제 정해진 건지, 아니면은 뭔가 바텀업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자 커뮤니티는 접근을 해야 하니 이런 걸로 우리가 지표를 평가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라간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건 사실 이제 저희 글로벌리 다 이제 어그리가 돼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글로벌 공통된 KPI이기 때문에, 뭐 이제 리진에서 저희는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이제 하지는 않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다 어그리를 거의 이제 저희 팀에서 어떤 거를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협의한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뭐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그냥 활동만 하세요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트레이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콜러십 같은 프로그램도 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게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는 사실 뭐 KPI로 그럼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 프로덕트 어답션을 얼마나 했어? 약간 이런 거를 아직은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와, 모두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도 진짜 30분 넘게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네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민우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라인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정도면은 뭔가 대부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값이 혹시 숫자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뭐 우리 정도라는 그 기준은 혹시 뭘까라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그런 메시지를 제가 직접 듣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바텀업은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왜냐면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텀업은 불가능하고 윗분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CTO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그 지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그분들이 이제 그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실 수도 있고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워낙 다양한 논의들을 하시고 어떤 니즈에서 또 어떤 정보를 접하셔서 갑자기 생각했죠. 약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라인도 그 약간 C레벨에서 다양한 이제 성장과 어느 정도 저희도 상장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상장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는 관점에서 뭐 다양한 지표들을 보셨을 텐데 그 지표들을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이렇게 뭐 내용은 장황하게 보이는데 대부대를 위해서 또는 커뮤니케이션과 생태계에 뛰어들기 위해 하고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질문의 어떤 배경은요. 사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대부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 서클이라는 걸 하면서 어떤 때는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회사에서 퇴근해서 또 여러 가지 하고 했을 때 커뮤니티에 계신 많은 분들도 개인 시간을 쪼개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주시지만은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대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회사 일이 아닌 개인 시간을 많이 쪼개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은 추가로 뭔가 디벨로퍼와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뭔가 또 스터디도 하신다든지 연구도 하신다든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제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자, 어떤 패널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선수치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은홍님과 비슷하게 그 백그라운드가 원래 개발 쪽은 아니에요. 저도 경영학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엔비디아 들어왔을 때 진짜 은근히가 말고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인턴으로 처음에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저는 이런 AI 생태계나 이제 이런 개발자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회사 팀원 대부분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회사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업계 딥러닝 AI 개발자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제가 취미생활이 파티였어가지고 이제 딥러닝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뭐 예를 들어 딥러닝 여성 개발자 파티라던가 아니면 문제를 풀어올 수 있는 그런 파티 그리고 뭐 서핑 파티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랑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배우면서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개발자들을 위한 재밌는 순간을 만드는 커뮤니티를 어나인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취미 생활도 늘리고 파티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친한 지인분들이나 소중한 친구들이 이제는 거의 이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 되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저녁 시간이나 뭐 주말 시간으로 뭐 그런 미더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좀 재밌는 제 삶의 일부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은홍님. 네. 혜인님이 너무 그 릴레이션즈를 위해서 하고 계신 노력들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꼭 초대해 주세요. 네, 언제나 웰컴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가 릴레이션즈이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라는 것도 서로의 어떤 돕고 도와서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발판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회사 외적으로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 팀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사내 수공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혹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저희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었던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완전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었던 그런 행사나 어떤 실습 같은 것들도 더 많은 분들이 행사에 이제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손수 장비를 다 사고 저희 사비로 장비도 사고 조명도 사고 OBS나 이런 다양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나 이런 솔루션들도 알아봐서 세팅을 해서 직접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하나하나 준비해봤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IBM 클라우더스라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100여 명 분의 개발자들과 함께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도 위해서도 조금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작게 준비를 해서 이제 100분이잖아요. 그래서 쇼핑백에 하나하나 이렇게 부업처럼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그런 소소한 노력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이걸 받아서 좀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서로 이제 베풀고 그리고 그분들도 자신이 배웠던 것들이나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서로 이렇게 동방성장해 나가는 그게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를 하면서 좀 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는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저희 디벨로퍼 서클 커뮤니티 분들, 리드 분들이 이제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맨날 찌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노력이고, 그 외적으로 사실 이제 저도 아까 혜인님이나 은홍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디벨로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나는 커뮤니티 분들은 이제 또 이제 디벨로퍼 쪽 이제 다 백그라운드 프로덕트나 기술에 대한 그런 널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사실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밍글하고 이야기 나누려면 저도 이제 그런 널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 프로덕트나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에서 정보들 이제 나오면 많이 업데이트 하려고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스터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지금 일본에 있는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디벨로퍼 서클도 이제 제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저도 일본에 사실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서클을 묶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본까지 제가 커버를 하게 된 상황인데, 사실 그 생태계도 이제 되게 재밌는 생태계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거기에 있는 리드들을 좀 서포트 하려면 그 생태계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에코시스템에 대한 스터디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업무와 당연히 연관된 거지만 이제 별도의 추가적인 이제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람들 간의 릴레이션십이고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업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일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람들 만나서 이제 함께 즐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내가 별도의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이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크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퀵 질문인데 혹시 일본의 개발자 그쪽이랑 여기랑 또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요. 좀 더 너무너무 샤이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디벨로퍼 서클 거기 일본에도 이제 리드분들이 있으셔서 일본 리드들이랑 이제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딥다이브 하려고 하반기쯤에 좀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제 저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라인이 일본에서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샤이한 부분도 있고 또는 저는 굉장히 오히려 일본 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공유하고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술 검색을 할 때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물론 제일 많지만 한국어보다는 일본어가 훨씬 더 많다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기술 공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컨퍼런스도 한국보다 대부분 이제 물론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더 오래됐고 더 크고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술 공유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제 이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라인은 일본에 뭐 하여튼 일본에 살아서 그 데브릴레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영락님이 이 질문을 올리셨을 때 처음에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하지라고 딱 처음에 느꼈던 게 추가적인 노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아까 혜진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노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뽑는 게 데브릴레이션 채용할 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걸 노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뽑으면 데브릴레이션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풀타임 개발자를 오래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지만 이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왜냐면 회사 안에서만 만나면 굉장히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외부 커뮤니티도 만나고 싶고 또 발표하는 사람들 보니까 멋있어서 나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뭐 비개발자든 출신이든 개발자 출신이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공유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주말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밤 늦은 시간까지 컨퍼런스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노력이긴 하지만 그걸 노력으로 안 받아들이는 분들을 모여 있는 곳이 이분들이고 또 그런 것을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이분 여기서 오래 있기 힘들고 오래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여기 온라인상으로 다 모였는데 만나자마자 다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약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진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진짜 저희가 정말 사람으로 만났을 때랑은 이런 뭐 뎁스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좀 유지하시는지. 이게 요즘에 데브릴레이션 유튜브 채널의 가장 커다란 화두 맨날 그 얘기하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명쾌한 해답을 내는 거 하나도 못 봤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 시간 낭비했다 이런 생각 맨날 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서도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약간 초대받아가지고 코로나 시대의 데브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참 명쾌한 답이 있겠습니까? 명쾌한 답이 있으면은 옛날부터 그렇게 좋은 걸 온라인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은 없고 그나마 정말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 스킬들이 우리가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각 플랫폼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떻게 도구 스킬셋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온라인 행사들의 퀄리티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런 데브 릴레이션십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좀 에너지를 이렇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모티베이트를 가지시는지. 저는 파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으로 파티를 못하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온라인으로 랜선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자리에서 이제 각자 마실 그 드링크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게임 같은 거를 노래 맞추기나 아니면 그 캐치마인드처럼 이거 보드로 하면서 같이 막 그러면서 플러스 집에 랜선 파티, 랜선 집들이처럼도 그렇게 해서 개발자분들이랑 다 같이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실제로 사실 만나서는 집들이를 할 수는 없는데 또 새로운 재미 포인트를 찾는 거 보면서 약간 어쨌든 뭐 만나기는 힘들지만 또 다른 뭔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파티가 가능하구나를 하면서 좀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오프라인이 주는 그런 대면의 깊이감이나 그런 연대감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서로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운영하는데 보통 이제 서울이거나 경기권에 있는 분들만 주로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제주도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해남 이렇게 되게 멀리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출장을 가시던 길에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심지어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같이 함께해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깊이감이나 서로 이렇게 연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거는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만나뵙지 못했을 분들도 더 많이 만나고 이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요즘에는 행사를 하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손들 필요 없이 이제 플랫폼으로 다 질문 받잖아요. 그래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나중에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온라인의 장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질문도 잘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프라인의 장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뎁스가 너무 좋다는 그런 정말 인티메이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되게 골치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 들긴 이원 생중계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진짜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는 진짜 쉽지는 않은 상황 같고요. 그럼에도 이게 여러 가지 저도 특히 이번 질문에서 여러 가지 코멘트가 참 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랄까 이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민호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력이 아닌 걸로 또 받아들여야 돼야 된다는 얘기 하셨었는데 말씀하실 때 혜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라인 랜선 파티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시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은홍님도 아까 말씀 주셨던 간의 수공업이 아닌 산의 수공업으로 스킬을 올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부분 그리고 혜진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진짜 일본을 위해 가지고서 일본에 대한 문화도 이해하시고 하는 부분 또 이제 민호님이 여러 가지 인사이트 등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고요. 예, 역시 시간이 저희가 다 대부대를 하시는 분들이라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편하게만 해도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우선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고 혹시 이제 뭐 시간이 괜찮으면 조금 3시에서 약간 조금 오버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 질문도 최대한 오늘 나왔던 질문도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개발자 소통 노하우로 아까 2번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거와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렐 업무 하시는 분들은 꼭 개발자여야 할까? 아니면은 개발을 얼마나 알아야 될까? 개발을 몰라도 된다. 아니면 특별한 소통 노하우가 있을까? 그 관점에서 2번에서 공유 주셨던 여러 가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도 있어서 각 한 분씩 짧게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혜진님부터 한번 답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보다 이제 다른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개발자들이랑 많이 소통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커뮤니티 멤버들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이 사실 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제 이럴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의 프로덕트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스터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되게 토론할 정도의 뎁스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대부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꼭 개발자여야 할까요의 답을 단답형으로 답을 내린다면 당연히 아니요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데브릴레이션에 비슷한 뭐 잡타이틀 가지신 분들이 이제 개발자 백그라운드가 아니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단답형으로 하자면 노인 것 같고, 다만 당연히 이제 개발 지식이나 개발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너무 사실이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개발자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자들이 약간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개발하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통 이제 금방 인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건 뭐 당연히 좋죠. 그리고 개발을 얼마나 알아야 할까는 또 그거는 아까 여기 있는 분들도 사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기서 일만 하더라도 저희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에도 개발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짧게 답변합니다. 뭔가 제가 처음에 이 일을 맡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비개발자였었고 이제 개발자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맡았던 행사 이름이 쿠버네티스의 자바 스프링 부츠 애플리케이션 빌드하고 배포하기였어요. 근데 진짜 조사 빼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쿠버네티스는 뭐고 자바 스프링 부츠 애플리케이션은 뭐고 빌드하고 배포까지는 알겠는데 앞에 뭐지 해서 그날 진짜 옆에 있는 개발자분을 붙잡고서 쿠버네티스가 뭐예요? 라고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니까 쿠버네티스의 가상화에 뭐 오케스트레이션에 이 가상화가 나온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그 다양한 서버부터 갑자기 막 인프라까지 막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쫙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발자나 비개발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산업적인 이해나 직무적인 이해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꼭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를 위해서는 뭐 이걸 공부해야 돼 이렇게라기보다는 업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당연히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날 그 행사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4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나 용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익숙해지고, 저도 이제 책도 찾아보면서 코딩도 해보고 뭐 튜토리얼 같은 거 나오면 회사에 있는 거 따라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뭔가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끼게 되니까 더 이 잡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또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떤 걸까? 저는 이제 초보 개발자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초보 단계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이 잡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또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모든 업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지만 내가 맡은 잡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리고 직무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은홍님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처음에 다 이해를 못해서 제가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노하우로 해야 될까요? 그거는 듣는 건 것 같아요. 이게 뭐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듣고, 저는 꼭 했던 게 항상 제 워딩으로 바꿔서 꼭 글로 남겨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쉽게 내 관점에서. 그래서 그게 그냥 저의 노력. 노하우, 리스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진짜 다 여러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예,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예, 네 번째 질문은요.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행사가 또 데브렐이 또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티와 많이 함께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함께 하다 보면은 저녁 또는 주말에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또 이제 같이 인게이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도 듣고 싶어가지고 네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네 번째 워크앤 라이프 질문은 밸런스가 조금 이미 워크앤 라이프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지 않나. 디벨로퍼 릴레이션즈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민호님이 이건 노력이 아니라 즐거움과 뭔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미 워크앤 라이프 인티그레이션을 해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커뮤니티를 뭐 스폰서십으로 나가서 이제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주말에 나가는 것조차도 그냥 재밌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네트워킹의 장이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완전히 분리해서 본다기보다는 이제 나도 또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서 참여하는 즐거움이 조금 더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글로벌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시차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또 업무하는 시간대가 좀 다르기는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또 이제 워라밸을 좀 맞추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미국이랑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면은 심야 시간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심야 시간 일한 만큼 뒤로 이렇게 밀려서 좀 더 다른 내 시간을 뒤에다 더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커뮤니티에 주말에 참여하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아까 민우님께서 그 데피네이션 해주신 이 롤을 자체가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일부러 파티를 만들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주말에 이제 커뮤니티 지금도 다른 그 텐서플로우 KR 뭐 운영진이라던가 뭐 어나인 운영진을 하면 사실 매일 저녁에 콜이 잡혀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게 이제 제 취미 생활도 어차피 녹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과 제 라이프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가 진짜 인티그레이트된 삶인 것 같고 거기 안에서 좀 제가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디벨롭하게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기업은 또 시차 실리콘밸리 쪽은 저희가 밤일 때 그쪽에 아침이다 보니까 뭐 밤에 콜도 많고 뭐 토요일 오전에 콜도 있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이 그래도 내가 회사에 그 시간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고 그냥 뭐 그 일 준비하면서 다양한 또 제가 하는 일들이 그쪽에서 회사에서 또 도움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게 되어야 워라밸을 좀 삶의 만족도나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 회사는 외국계 회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의 노동법을 빡세게 이제 준수하는 한국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전전 회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애도 없었고 해서 뭐 주말에 커뮤니케이팅 맨날 나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밤에 모이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고 그냥 워라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이잖아요. 스폰싱 부스를 지키는 건 너무 노골적으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근무 시간 올리고 그러면은 그 근무에 대해서 대체 휴가가 발생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 한국 회사니까 좀 이게 좀 다른 너무 잘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라인에 오니까 이렇게 좀 나는 원래 같았으면 그냥 주말에 그냥 스폰싱 부스 지켰을 텐데 대체 휴가 막 발생하고 그러고 있고요. 대체휴가 발생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근무 시간으로 산입되거나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워라밸이 또 왜냐면 그 노동시간으로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정말 외국계 회사에서는 정말 그냥 연봉 받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역시 저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갑자기 확 바뀌진 않지만 그렇게 회사에서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주말에는 대체 휴가가 이제 적용이 돼서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은 대체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길게 휴가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 휴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참 행사 많을 때는 거의 휴가가 25일 쌓여 있어서 어디 한 달 살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대충 그 회사 측에서도 아무래도 일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대체 휴가 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에디셔널한 그 자기 시간을 준다거나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나 이런 일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라면 대체 휴가를 꼭 팀원분들에게 드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올해는 하지만 스폰서 부스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모임도 거의 하나도 없고 물리적으로 모일 일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사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즐겁게 이거를 이제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 정말 일상에 이제 일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고, 사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일로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긴 하지만 되게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재밌고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실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난 이건 일이야 하고 이제 제쳐두지 않고 이제 좀 더 편하게 그 이제 밸런스라는 거에 되게 크게 의의를 두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다행인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거를 이제 못하고 뭐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제 허들이 크진 않잖아요. 집에서 이걸 딱 키면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그 관점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달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체 휴가가 저도 어느 정도 일하다 보면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 덕에 저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육아휴직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편하게 집에서 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회사라면 더 잘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요. 외국계 회사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또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자 뭐 새벽에 미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부레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밤에 패매라든가 커뮤니티에서 왔을 때 그것도 확인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참 공감이 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 몇 가지를 커버를 그러니까 살짝 하자면요. 일단은 뭐 여러 질문들이 사실 추가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아까 디벨로퍼 마케팅, 디벨로퍼 릴레이션 얘기가 나왔을 때 마케팅과 혹시 뭐 충돌 같은 건 안 일어나냐? 뭐 회사마다 어떤 문화가 달라가지고 마케팅과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뭐 싸운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혹시나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우선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은 뭐 MS 이야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부서가 부서 간의 충돌이라는 거는 충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진짜 뭐 싸움 같고요. 그런 거보다도 부서마다 생각하는 관점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MS 회사 내에서의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연락처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공유가 되고 어떻게 쉐어가 되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확보가 되는지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 본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자체보다는 전체적으로 생태계에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걸 또 중요로 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그 중요도 인식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행사를 어떤 플랫폼을 기획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코멘트가 있다고 하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개발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 또 특성상 백단의 작업들을 많이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 전반적으로 이런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위한 롱텀한 이런 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엔비디아가 이제 코어 밸류, 코어 테크놀로지가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게 대부분이 얼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내부도 거의 80%가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좀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컨플릭을 을 그렇게 크게 느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얼라인 되어 있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컨플릭을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사실 감사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컨플릭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미팅에서의 그 우선순위라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부서마다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계속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가치라든가 이제 어떤 프린서플 아니면 필로소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 공감되는 가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토론이 있다 얘기지 저도 뭐 충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매뉴얼이 사내에 따로 있으신가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매뉴얼이 그렇게 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최근에 뭐 버추얼 이벤트 가이드를 기트허브에 공유하고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뭐 저희 내부의 가이드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에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뭐 이런 매뉴얼이 사내에 따로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 저희는 역시 별도로 예. 아는데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났더라. 이런 어떻게 하면 더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더라.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중인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일본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즈가 좀 더 한국보다 더 빨리 시작을 한 경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책으로 아예 어떻게 하면은 뭐 행사를 잘 열 수 있는가 뭐 대관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뭐 슬랙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뭐 공지하고 이런 것들 소소하게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정리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런 책들을 영어판으로도 있고 일본어판으로도 이렇게 막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렇게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암묵적으로 내가 여기에 공기를 잘 읽고 분위기를 읽고서 이미 내재화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만들어가는 그걸 이제 업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만들어가는 걸 정돈하는 것 정도로 뭔가 활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 커뮤니티랑 일을 하면서 저희 나름의 노하우도 쌓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의 어떤 규칙도 쌓아가는 그런 중입니다. 데브릴레이션 그 책 일본어 책은 IBM 직원이 쓰신 거잖아요. 이 따우치만가나 두꺼운 책. 아 맞아요. 되게 귀여운 일본 만화 캐릭터들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보고 싶은데 일본어라서 못 보고 있는데 보면 이제 커뮤니티 가이드라기보다는 정말 아까 영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킬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가이드는 아니지만 그 커뮤니티 행사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스킬셋은 당연히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켜야 될 점은 또 그 당시 뭐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PR팀이나 이런 곳이랑 그때그때 협업하는 정도 정말 이제 필요할 때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말 어떻게 그 커뮤니티 안에 침투해가지고 정말 같이 이제 활동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그 스킬의 영역이죠. 그 사람의 인 것 같고 그 문서화되어 있는 거는 딱히 못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외부 커뮤니티 분들 말고 직원 내부, 회사 내부에서 데브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데브렐 아니면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발표를 부탁한다거나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내부 직원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도 혹시 데브렐 관련 업무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그런 활동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너무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될 것 같고 지나가면서 정말 친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친한 척도 좀 하고 블로그 좀 쓰시죠. 화장실에서 만나서 블로그 좀 쓰시죠.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저희 아마 여기 있는 회사들 다 그럴 것 같은데 그 커다란 그 회사 행사들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커다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발표자분들을 보통 이제 직접 영입하진 않더라도 뭐 당연히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일들도 디벨로퍼 릴레이션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애플로 치면 WWDC, 구글 I/O, 라인도 라인 디벨로퍼스 데이라고 하는 게 11월마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사내 개발자 구성원들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누가 발표 잘하고 누가 발표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인 경우가 많아서 뭐 다양한 관점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글도 쓰라고 하고 발표도 하라고 그러고 유튜브도 찍으라고 그러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팎으로 되게 인맥이 넓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그런 풀들을 잘 사용을 해서 바깥에 있는 분들과 이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바깥에서 얻어온 저희가 이제 쌓은 어떤 노하우나 커뮤니티의 어떤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깥쪽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게 가능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그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의 활동들이나 아니면
이제 스피커, 뭐 어디에 이제 실습 현종 같은 거를 해주실 만한 분들, 발표를 해주실 만한 분들, 블로그 써주실 만한 분들, 이제 뉴스레터를 주기적으로 내보내면서 저희 활동 소개 플러스 이제 와주세요, 같이 해요 이러는 것도 많이 있고, 민우님 말씀하신 것대로 약간 친한 분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오고 가면서 카페에서 이번에 발표 한번 해보시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예,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는 바깥쪽에 한정되지 않고 안쪽의 관계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를 피하면 안 될 텐데 제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팀이 없어서 이제 저희는 뭐 개발자나 그 개발자 프로그램이나 이제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을 이제 섭외할 때 보통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 많이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멘토로 이제 많이 참여를 요청을 드리고, 근데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되게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제 저는 되게 놀랬고요. 나 같으면은 저렇게 열심히 안 할 텐데 되게 열심히 되게 관심이 많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항상 되게 놀랄 때가 많고, 저는 보통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내부 그 사람들 직원들의 프로파일을 심심할 때 되게 서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이제 아카이빙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나중에 언제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치아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다들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거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어떤 분들이 어떤 도메인으로 어떤 뭐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거를 이제 이쪽에 진짜 외부 시장에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플래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그 두 가지 일을 중요한 것 같고, 내부 외부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까지 다 이제 어떤 분이 커버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혜진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머신러닝 그 이메일 스레드에 누가 어떤 내용을 주로 공유를 하는지, 그러면 그분은 어떤 또 강의나 이런 글을 쓰셨는지 이런 걸 늘 트래킹을 해서 좀 나중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트래킹하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모두 찐타임 많이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릴레이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의 마지막 이야기로 잘 요약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어느덧 거의 마지막이 돼가지고 그 이외에 질문 말고도 코멘트는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KPI와 관련돼가지고 측정 관련된 어떤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코멘트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직원 자체에 대한 KPI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KPI가 없을 수 자체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회사마다 어떤 평가하는 요소마다 다를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우리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KPI를 따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역시 여기 있는 패널 분들 전체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 같고요.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 평가는 또 해야 될 테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OKR도 있고 뭐 하면서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또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코멘트는 이제 이제 일하고 쉬는 거는 그냥 알아서 스스로 조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재미있는데 휴식이 필요할 때 그냥 알아서 혼자서 쉬게 되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사실 이번 달에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예, 너무 외부 활동을 저는 많이 하고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한 달 쉬면서 회사 일을 잠시 있고 육아에 좀 더 매진하다 보면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넉다운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이 시기를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큰 결정을 하게 됐고요. 사실 회사 내에서 제도는 있지만은 이런 제도를 또 쓰는 거 자체 과정만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진짜 이제 최근 한 주 동안은 거의 일 없이, 진짜 일 없이 잘 지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커뮤니티 릴레이션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외국에서는 주말에 부스 지키면 대체 휴가를 못 받는 건가요? 사실 그게 나라마다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제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제도가 비슷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혹시 뭐 저희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패널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각 패널 분들께서 살펴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민호님 같은 경우도 깨알같이 이렇게 11월 달에 라인이 뭐가 있고 이렇게 잘 홍보를 하셨는데, 그런 홍보 멘트도 좋고, 아니면 뭔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1분씩 딱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처음에 자기소개했던 순서대로 민호님부터 우선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깨알 홍보를 했는데 11월 달에 라인 디벨로퍼 데이가 원래 도쿄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체 영어 통역을 제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도쿄에서 일본어 위주였다면 영어로 많이 세션이 거의 3일 이상 되게 굉장히 많이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라인에 굉장히 좋은 개발자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서비스 안 하지만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글도 많이 또 써주시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님 무트되어 있으세요. 네, 다음은 혜인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 초대되어서 진짜 영광이었고 또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누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사실 개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AI나 딥러닝 관련한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글로벌 해외 진출을 위한 그런 마케팅이나 아니면 GPU 클라우드 지원이나 아니면 뭐 기술 협업 같은 것들도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제 관련해서 좀 홍보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저희 10월 6일에서 8일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AI 관련한 주제로 이제 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은홍님이죠. 네. 네,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가 IBM 클라우더스라는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을, 그리고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공부하고 서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지원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그 IBM 클라우드 코스가 있어요. 코스를 따시면은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 자격증을 인증을 하시면은 지원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함께 하면은 다양한 IBM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 오픈소스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커뮤니티나 아니면 IBM 내부에서의 발표 기회도 많이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요. 자, 그리고 혜진님. 네, 저는 일단 오늘 이 디벨로퍼 서클 서울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플랫폼에, 이 그룹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그룹 안에서 이제 뭐 좋은 정보나 이제 피드백이나 이벤트 같은 거 이제 잘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뎁시 서클 리드분들 이제 항상 열심히 이 서클 잘 이끌어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한 가지로 저희는 뭐 따로 이벤트는 없지만 developers.facebook.com에 들어가시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하는 이제 다양한 뭐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나 이제 디벨로퍼 프로그램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기술이나 이제 프로덕트 관련된 이제 최신 업데이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면 좀 새로운 정보들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너무 이렇게 대화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회자로서 오늘을 크게 공유할 건 없는데요. 뭐 혜진님에 이어가지고 페이스북 디벨로퍼 서클 서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뭐 지금 화면 마지막으로 공유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웨비나 시리즈로 총 6개를 준비했어요. 이 6개를 준비했던 계기는요. 저희가 매주마다 대부시 리드들 서울 리드들 한 분씩 해가지고서 딱 주제를 잡자 해서 마지막에 딱 갔는데 이 8월 17일이 갑자기 임시 공휴일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16일 날 일요일 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부 논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취소를 했고요.
마지막은 저는 또 깨알 홍보 함께 하자면은 페이스북 디벨로퍼 서클 리드도 하는 MS 직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고요. 여러 가지 디벨로퍼 릴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거기서 함께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번 달은 제가 육아휴직으로 살짝 쉬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복귀해가지고서 제대로 또 재밌는 활동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케줄까지 다음 주 스케줄까지 공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잘 이 줌을 회사에서는 팀즈밖에 안 써가지고 줌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줌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저도 디벨로퍼 릴레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저희 5명이 전체가 다 나오는 뷰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하면서 어떤 분이 마지막은 5명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테스트하니까 이제 나오는구나 알아가지고 저도 하나를 배우면서 또 이렇게 마치고자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플랫폼을 줌을 어떻게든 안 쓰고 싶었던 게 이 오른쪽 밑에 줌이라는 로고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없앨 수 없을까 하다가 참 육아휴직 바쁜 시기에 그것까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다른 플랫폼을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또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제 라이브 스트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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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어요.